국민연금, 때가 되면 알아서 통장에 꽂히는 공돈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 하나로 평생 받을 돈이 반토막 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미 받은 돈마저 이자 쳐서 공단에 다시 토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의 생활비가 급해서 혹은 내가 얼마나 살지 몰라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조기 수령이나 연기연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 뒤에는 공단 직원이 굳이 먼저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35년 공단 재직 전문가의 입을 통해 듣기 좋은 희망 고문이 아닌 연금 수령의 차가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단돈 10원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국가가 알려주지 않는 연금의 불편한 진실, 바로 시작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은 열정, 참 좋습니다. 생활비도 벌고 연금도 받아서 소위 말하는 더블 인컴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지런함이 여러분을 국민연금공단의 채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단순히 1년에 6%씩 깎인다는 사실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뢰밭은 엉뚱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라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값, 즉 A값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3세령 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퇴 후 재취업을 해서 월 3세경 9만 원 이상을 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기연금은 그 즉시 전액 정지됩니다. 깎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바로 행정 처리의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환수 폭탄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는 64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매달 70만 원씩 받고 계셨습니다. 경비원 월급이 300만 원 초반대였는데 다행히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나면 기준소득인 39만 원을 아주 근소하게 넘지 않아서 연금과 월급을 모두 받고 계셨죠.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에 동료들이 쉬면서 대타 근무를 서주게 된 겁니다. 며칠 더 일하고 수당을 좀 더 챙겼는데 그 몇십만 원 때문에 그 해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치를 넘어버린 겁니다. 김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을 꼬박꼬박 썼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공단에서 날벼락 같은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급된 연금 40만 원이 모두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었으니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국세청이 여러분의 소득 자료를 확정하고 공단에 넘기는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득을 올린 그 시점에는 공단이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하지만 1년 뒤 국세청 자료가 넘어오면 공단은 기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사람 작년의 기준 소득 넘었네. 그러면 그동안 준 돈은 줄 필요가 없었던 돈이 되는 겁니다. 김 선생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생활비로 다 써버린 돈을 그것도 이자까지 쳐서 한 번에 갚아내라니요. 이게 바로 제가 경고하는 환수의 늪입니다. 309만 원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나는 몰랐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바보가 아닙니다. 국세청 전산망은 여러분의 통장을 24시간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반드시 사후 정산을 통해 이런 단위까지 찾아냅니다. 소득 신고를 안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원금 상환은 물론이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기연금을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됐고 그 소득이 39만 원 근처를 오갈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행을 바라고 침묵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공단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장 연금 끊기는 게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목돈으로 토해내는 고통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게다가 지급을 정지하면 그 기간만큼은 연금액이 깎이지 않고 보존됩니다.
나중에 다시 받을 때는 줄어들었던 감액률이 조정되어 오히려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해서 잠시 멈추는 것과 모르고 있다가 강제로 뺏기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무서운 소득 활동의 덫을 피했다 하더라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여러분이 건강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기이한 수학적 역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연 7.2%의 확정 수익을 주는 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너도 나도 가입하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국민연금의 연기연금 제도가 딱 그렇습니다.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이자를 더 얹어줍니다. 최대 5년을 늦추면 무려 36%가 증액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처럼 보입니다. 100만 원 받을 거 136만 원 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손익분기점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공단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연기연금을 선택했을 때 약 13년에서 15년 정도 더 살면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63세에 받을 돈을 68세까지 미뤘습니다. 5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 못 받은 돈을 매달 조금 더 받는 36만 원으로 메꾸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83세에서 85세가 넘어가야 그때부터 비로소 이득 구간에 진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85세까지 팔팔하게 살아있어야만 본전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국가와 여러분이 벌이는 수명 베팅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 이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등산도 다니시고 지병 하나 없이 건강하셨죠. 당장 소득도 좀 있고 건강에 자신이 있으니 연금을 5년 늦춰서 더 많이 받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매달 불어나는 예상 수령액을 보며 흐뭇해하셨죠. 그런데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연금 개시를 불과 1년 앞둔 67세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여사님은 평생 납부한 국민연금을 본인 명의로 단 한 번도 수령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족에게 일부 지급되기는 하지만 본인이 누려야 할 노후 자금의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습니다. 이것이 연기연금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우리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라는 말에 너무 쉽게 현혹됩니다. 통계청이 말하는 기대 여명은 85세일지 몰라도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활동하며 돈을 쓸 수 있는 건강 수명은 7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링거 꽂고 받는 월 136만 원이 지금 당장 두 다리로 여행 다니며 맛있는 것 사 먹을 수 있는 월 100만 원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의 1만 원은 10년 뒤의 1만 원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노인들은 오래 사는 것을 리스크로 보고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고 현금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당장 손에 쥐는 현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집안 내력을 봤을 때 90세, 100세까지 장수하는 유전자를 타고났다. 그리고 지금 당장 통장에 현금이 넘쳐나서 연금 따위는 5년 뒤에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이라면 연기연금을 선택하십시오.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불확실한 미래의 고수익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현금을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당장 돈이 급해서 일찍 받는 조기 수령은 어떨까요? 이건 역시 단순히 1년에 6% 깎인다는 말만 믿고 덜컥 신청했다가는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이 감액률 속에 숨겨진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이제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당장 돈이 아쉬워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공단 직원이 건네는 신청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 도장이 여러분의 노후에 어떤 낙인을 찍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규정은 간단해 보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한 달에 0.5% 꼴이죠. 5년을 최대로 당기면 5년 곱하기 6%, 총 30%가 깎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5년 동안만 깎인 돈을 받고 원래 연금 받을 나이인 63세나 65세가 되면 다시 100% 정상 금액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30%가 깎이면 여러분이 90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죽을 때까지 그 깎인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이것은 5년짜리 할인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마이너스 족쇄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5년 일찍 당겨받기로 했다면 수령액은 70만 원으로 확정됩니다. 이 30만 원의 차이는 영원히 메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의 3% 인상분과 70만 원을 받는 사람의 3% 인상분은 액수 자체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 수령자와 조기 수령자 사이의 수령액 격차는 눈덩이처럼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이 아닌 복리의 저주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70만 원이 20년 뒤에도 70만 원의 가치를 할까요? 라면값 오르는 것만 봐도 아실 겁니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시작 전부터 30%를 떼이고 시작한다는 것은 노후 빈곤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장 빚을 갚아야 하거나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용돈 좀 미리 쓰겠다는 생각으로 조기 수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미래의 내게서 돈을 훔쳐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됩니까? 불가피하게 조기 수령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미 받고 있는데 덜컥 취업이 돼서 소득이 생겨버린 경우, 아까 말씀드린 환수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 족쇄를 잠시 풀 수 있는 비상탈출구가 하나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된 권리. 바로 지급정지 신청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깎였던 연금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 낙장불입,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다행히 국민연금에는 여러분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지급정지 신청 제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연금의 온오프, 온오프,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 사례처럼 갑자기 소득이 생겨서 강제로 환수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면 깎여나간 연금액을 다시 복구시키는 리셋 버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짜드리겠습니다. 여기 60세에 은퇴한 박 사장님이 있습니다. 당장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기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100만 원 받을 걸 30% 깎여서 70만 원씩 받기 시작했죠.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그런데 1년 뒤 운 좋게도 지인의 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월급이 나오니 이제 당장 연금 70만 원이 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박 사장님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단에 전화를 걸어 나 이제 연금 안 받을래, 정지해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연금 지급을 멈춘 기간만큼 애초에 적용됐던 감액 페널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님이 2년 동안 연금을 안 받고 일을 했다면 나중에 다시 연금을 받을 때는 2년치만큼의 감액률이 복구됩니다. 즉, 평생 70만 원 받을 운명이었던 것이 80만 원, 90만 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략적 후퇴입니다. 급할 때는 스위치 온 해서 돈을 빼쓰고 여유가 생기거나 소득이 생기면 스위치 오 펩 해서 미래의 연금액을 키우는 겁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기연금 늦게 받는 것. 은 50%만 연기하고 50%는 받는 식의 부분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연금은 다릅니다.
받을 거면 다 받고 안 받을 거면 아예 안 받아야 합니다. 부분 조기 수령은 현행 법상 불가능합니다. 나 50만 원만 미리 당겨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을게.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개선되길 바라지만 아직은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스위치를 켤지 끌지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조기연금은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가는 외길 수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 상황, 취업 여부, 건강 상태에 따라 언제든 멈출 수 있고 그 멈춤은 곧 연금액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공단 직원이 알아서 정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고 요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내 연금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찍 당겨받으면 나중에 우리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도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뚝 그치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대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가장들이 조기 연금 수령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의리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30% 깎인 70만 원을 받다가 덜컥 죽어버리면 우리 아내는 그 70만 원에 60%밖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내 결정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이 평생 가난에 시달릴까봐 겁이 나는 거죠.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완벽한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은 민간보험사의 상품과는 설계 철학부터가 다릅니다. 유족연금의 계산 기준은 여러분이 실제 수령하던 깎인 금액 지급액이 아닙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원래 금액, 기본 연금액이 기준입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까요?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조기 연금을 신청했고 30% 감액된 7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남겨진 배우자가 받게 될 유족연금은 얼마일까요? 70만 원에 60%인 42만 원일까요? 아닙니다. 원래 김철수 씨의 몸값이었던 100만 원의 60%, 즉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가 살아서 깎여받은 페널티는 내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나의 가난이 배우자에게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배우자가 손해본다는 죄책감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리는 반대의 경우, 즉 연기연금에도 똑같이 잔인하게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기연금으로 36%를 더 불려서 136만 원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유족연금은 불어난 136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아닙니다. 이때도 역시 원래 금액인 1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즉, 내가 건강을 담보로 연금을 늦춰서 얻어낸 그 보너스 이자는 오직 나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 혜택은 공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유족에게는 단 1원의 이득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건강에 확신이 없다면 연기하지 말라고 강조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연기연금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그 리턴은 오직 본인 당대에만 유효합니다. 반면 조기 수령의 페널티는 본인 당대에서 끝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유족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좀 해소가 되셨습니까? 조기 수령을 하든 연기를 하든 남겨진 가족에게 돌아가는 몫은 기본 베이스에 달려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연금의 구조적인 오해는 다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절벽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퇴직은 60세에 했는데 연금은 65세에 나온다면 그 5년의 공백기인 마의 구간을 도대체 무엇으로 버텨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1960년대생 여러분은 지금 단군 이래 가장 가혹한 은퇴 보릿고개를 넘고 계십니다. 법적인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이 나오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3세, 64세, 심지어 65세로 뒤로 밀려났습니다.
퇴직금은 빚 갚고 자녀 결혼시키는데 다 썼고 당장 월급은 끊겼는데 연금은 3년에서 5년 뒤에나 나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무소득 기간을 빙하에 갈라진 틈, 소득 크레바스, 인캄 크레바세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빠지면 노후 파산으로 직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게 답일까요? 여기서 고수들의 전략이 갈립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소위 징검다리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경고했던 소득 상한선 A값 월 39만 원을 기억하십니까? 이 기준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은퇴 전처럼 고연봉을 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는 적고 소득은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인 일자리를 공략해야 합니다. 이 구간의 소득은 국민연금 지급 정지 기준인 39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즉, 생활비는 근로소득으로 충당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계속 늘려나가는 시간 벌기 전략기입니다. 만약 재취업이 어렵다면 자산을 헐어 쓰는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ARP이나 개인연금을 가지고 계신다면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이 사적 연금을 먼저 헐어 쓰는 가교연금으로 활용하십시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최고의 안전 자산입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현금 뭉치에 불과합니다. 현금 뭉치를 먼저 쓰고 평생 월급인 국민연금은 최대한 지켜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하지만 정말 모아둔 돈도 없고 일할 건강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조기연금을 신청하십시오. 제가 앞서 감액률의 공포를 말씀드렸지만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먼 미래의 손해를 따지는 건 사치입니다. 이때 조기연금은 손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명조끼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 건강과 지갑 사정에 맞춰서 이 마의 구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39만 원 미만의 알바가 답이고 누군가에게는 퇴직연금 인출이 답이고 누군가에게는 조기 수령이 답입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낸 수많은 정보들,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제가 딱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오늘 당장 실행에 옮기십시오. 긴 설명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복잡한 계산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유형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계형 실속파입니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고정적인 수입이 끊겨서 생활고를 겪고 계신 분들입니다. 빚을 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십시오. 1년에 6% 손해, 당장의 카드론 이자나 대출 이자가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생각보다 오래 살지 못할 건강 상태라면 일찍 받는 것이 총수령액 면에서도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죄책감 갖지 말고 지금 당장의 내 삶을 구원하는 자금으로 쓰십시오. 두 번째, 징검다리 현명파입니다. 아직 몸은 건강해서 일할 수 있고 100세 시대에 맞춰 최대한 연금액을 지키고 싶은 분들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 해당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월 소득 309만 원 미만의 소일거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정상 수령 나이가 될 때까지 건드리지 말고 묵히십시오. 만약 이미 조기 수령을 해버렸는데 일이 생겼다면 즉시 공단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감액률을 회복시키십시오. 이것이 가장 균형 잡힌 정석 플레이입니다. 세 번째, 장수만세 자산가파입니다. 집안 내력이 장수하는 유전자이고 지금 당장 연금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여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연기연금을 활용해서 연 7.2%의 이자 수익을 노려볼 만합니다. 단, 앞서 경고했듯이 이것은 건강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거는 도박입니다. 만약 80세 이후까지 건강하게 돈을 쓸 자신이 있다면 국가가 보장하는 최고의 재테크 상품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피땀 흘려번 돈에서 강제로 떼어간 돈, 즉 여러분에 맡겨진 재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너무나 수동적입니다. 공단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주는 대로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듯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더 받습니다. 조기 수령의 감액률,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 함정,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 그리고 지급 정지라는 히든카드까지 이 모든 제도는 여러분이 먼저 요구하고 설계하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고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거나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일을 하면 얼마가 깎이는지 따져보십시오. 귀찮다고 미루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공단의 곳간으로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개개인의 가입, 이력과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